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전 결혼식장에 가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라는 말을 종종 듣곤 했는데요. 부부의 연을 맺어 한평생을 백년해로 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축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전 세대의 어른들은 성격이 맞지 않거나 감정이 무뎌지더라도 이런 통념을 지키기 위해 힘을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다소 변화된 듯합니다. 결혼이 자유를 박탈하고 서로를 구속하는 세장과 같은 제도라고 인식하는 것인데요. 밖에 있는 새들은 세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정작 안에 있는 새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이런 말도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웨딩 사진 작가들이 이혼 사진 작가로 전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율이 급증하자 이혼 사진을 찍으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데요.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이혼율이 상위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가화 만사성이라 하여 가정 화목의 근간인 부부의 화합은 매우 강조되어 왔습니다. 부부관계는 당사자 둘은 물론 자식들과 양가, 부모, 형제, 친인척, 지인 등 주변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화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부간에 지켜야 할 관계 윤리에 대해 논한 심경가언 8번째 고전의 지혜입니다. 맹자 등문공 상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부부유별. 글자풀이를 해볼까요? 부는 사람의 정면 모습에 가로 획이 더해진 회의자로 장성한 남자나 지아비를 지칭합니다. 고대에는 남자가 관례를 지내고 나면 열뼘 길이의 비녀를 꽂거나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부는 비를 든 여자의 모습을 형상하는 회의자로 결혼한 여자를 지칭합니다. 제단이나 종묘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특권을 지닌 임금의 부인을 지칭하다가 이후 결혼한 여자로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유별의 유는 있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있어야 한다는 당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별은 분별의 의미입니다. 문장 구조에 따라 원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전통사회에서 부부유별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별은 본래 높고 낮음, 귀함과 천함의 가치가 들어있지 않은 구별과 차별의 의미임에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고 귀함과 천함의 차이를 두는 사유 근거로 곡해되었습니다. 예기에서는 남편은 바깥에 거처하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아내 일을 말하지도 않는다고 적고 있고요. 아내는 안채에 머물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바깥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부부간에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것인데요. 또한 아내는 삼정지도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종부, 시집가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야 하고 적인 종부, 시집 갔을 때에는 남편을 따라야 하며 부사종자, 남편이 죽었을 때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존비 귀천의 차별적 시선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규정한 문화 형성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문화의 이론 근거를 고전에서 찾아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늘 함께 동반되어 왔습니다.
소년들은 남자 혹은 장자 중심의 사유가 주류 세계 인식으로 등장한 이후에는요, 얘기 등의 고전을 통해 남존여비와 가부장적 문화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부부유별을 해석하곤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차별한 가부장적 사유에 반감을 가져서인지 다사는 별을 역할의 구별이나 지위의 차별이 아니라 서로의 배필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결혼하여 정해진 배필, 정배가 있는데요. 남의 배우자를 탐하여 관계를 어지럽히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므로 분별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별은 남존여비나 남녀 차별을 통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의 본의를 파악하여 관계 윤리의 원칙을 새롭게 적용하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한자 용어의 구별과 차별은 말 그대로 구분과 차이를 의미합니다. 남녀가 만나 인연을 맺은 부부 사이에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차이와 구분의 다름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모든 것이 확연하게 구분되는데요. 다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자세입니다. 연애 시절 대부분 연인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사랑하죠. 나와 다르지만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끌림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요. 결혼 역시 그러해야 하지만 흔히 결혼과 연애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결혼이 장난이냐고 말하기도 하고요. 결혼은 비즈니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모, 학벌, 직장, 돈 등이 배우자 선택에 있어 더 중요하다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 결혼 이후에 다름을 보면 그것이 거슬립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상대의 모습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 모습대로 사는 것이 편안합니다. 억지로 그 모습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모종의 목적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름에 대해 인정하여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존중하는 것이 부부 사이에서 요구되는 분별의 윤리입니다. 물론 다름을 존중한다고 해서 각자의 다름을 무한정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매일 마주보며 생활하는 관계이므로 나의 다름은 반드시 상대방의 다름과 만나게 되어 있고요. 때론 충돌하기도 합니다. 다름에 대한 존중은 나의 다름에만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름에도 관심을 두어서 다름이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화는 서로 편안하게 사는 공존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태극기를 보면요, 음과 양이 짝하고 있습니다. 음이 극대화되거나 양이 극대화되더라도 음과 양은 서로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대대의 관계라고 합니다. 대대는요, 때론 상대방의 방식으로 온전히 맞추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론 나의 방식으로 맞춰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때론 똑같이 나누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와 너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서 서로의 권리를 n분의 1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는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체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서로 살리는 공존의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공존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질적인 차이, 성격적인 차이, 습관의 차이 등 다름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서로 살리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요, 그 이상입니다. 흔히 부부관계를 인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의 천륜관계는요, 감정적 친밀도가 높아서
소원해진 관계라 할지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감정적 가까움은 회복되기 쉽습니다. 인류는요, 자신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관계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지만 점차 상호 호혜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면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게다가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실망이 커지고 감정도 차가워져서 관계가 삐걱거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대로 갚아준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선을 긋고 법적인 부부로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어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실천 노력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분별의 관계윤리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를 유념해야 할 것인데요.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한 눈높이와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크고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현 가능성도 적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수준 높은 인격을 갖춘 완성된 인간이 아니라 되어가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이해와 관용의 태도를 간직하며 의식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이 부족하거나 실수를 하면요, 절망하게 되고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행동하면요,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치니 자신의 존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죠. 상대방이 어떻든 스스로는 바르게 행동하여 나의 자존을 지키는 노력 역시 요구됩니다. 배우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화를 하게 되어 삶의 태도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변화 여부는 그의 몫이지 나의 몫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한계 역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용에서는 군자지도, 조단호 부부라고 하여 군자의 도는 부부관계에서 그 실마리가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인륜의 시작인 부부관계의 일상에서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고 배우자와 가족,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노력 없이 관계를 차갑게 단절하는 것은요, 책임져야 할 많은 인연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정 가운데 풀잎 수정이 있다고 합니다. 수정이 형성될 당시에 풀잎이 들어가면요, 돌처럼 가치 없는 수정이 되지만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이 풀잎을 이렇게 품어서 안에 풀잎을 갖고 있으면요, 더욱 가치 있는 수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도 오점도 많은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다름에 대한 존중과 다름과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면요, 부부 사이는 더욱 빛이 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원문을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은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부부 유별이니라. 금술 좋은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고와 비파의 서로 다른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감동적인 음악이 되듯 서로 다른 존재가 인연을 맺어 다름을 존중하고 다름과 조화하며 화목한 사이를 이룬 부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선현들은 원앙을 금술 좋은 부부로 비유하였는데요. 원앙은 오릭과의 물새로
암컷과 수컷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마리를 잡아가면요, 남은 한 마리가 제 짝을 그리다 죽고 만다고 해서 필조, 원앙을 배필세라고 부르기도 하죠. 전통사회에서 원앙을 정절의 표상으로 상징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본래의 의미는요,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고픈 지극한 사랑을 비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다면 어떨까요? 슬픔이 너무 커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클 수도 있습니다. 76년 세월을 함께 산 노부부의 삶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한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를 보다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눈 애틋한 말에 먹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손을 마주 잡고 가면 얼마나 좋겠소. 내가 금방 못 가거든. 할아버지 데리러 와요. 원앙과 같은 모습입니다. 서로의 선택으로 만난 부부. 그러나 사랑하는 배필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원앙처럼 같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참으로 화목한 부부일 것입니다. 부부의 조화로운 관계는 의식적인 실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조금 낮추고 자신의 존엄을 세우면서 다름에 대해 존중하고 다름과의 조화를 이루는 분별을 실천하는 것이 화목한 부부관계를 이루는 비결임을 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